2%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. 단 아무나 받는 거는 아니에요. 운이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 중에서 낮은 금리 받는 대표님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10분으로 대표님 1년에 1,000만원, 많게는 4,000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.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 만들 때 비용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, 대표님. 너무 억지로 많이 비용을 넣는 경우 사실 제가 많이 봤습니다, 대표님. 알아요. 우리가 실제로 번 돈은 별로 없는데 재무제표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벌었어? 우리 그렇게 돈 많지 않다니까?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세요. 저도 이해합니다.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기관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고, 빌린다는 건 앞으로 잘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. 너무 당연한 건데 대표님들께서 너무 세금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재무제표를 막상 받으실 때는 세금을 줄이는데 너무 집중을 하십니다. 그래서 원래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구간에 있는 비용들을 전부 다 넣어서 영업이익을 너무 줄이세요. 제가 그때 상담을 갔었던 회사는 매출이 3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%도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1년에 만나는 회사가 몇백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알 정도면은 국세청이나 기관이 모를까요? 다 알고 있습니다. 굳이 잡지 않는 거겠죠. 그러다 보니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사업 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운영자가 필요하셨습니다. 하지만 영업이익이 1%도 안 되는 데에 어떻게 대출해 주나요? 그러면은 대출 나가면 이자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? 라고 생각하는 게 기관의 생각입니다. 우리가 막상 우리 상환할 때 한 번도 밀린 적 없어, 연체된 적 없어 하더라도 기관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금 100만 원 아끼시다가 이자 비용으로 1,000만 원 더 나갑니다. 대표님께서 대출 계획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정책 자금을 받으시겠다 하시면은 재무제표 너무 과도하게 세금 줄이기에 집중하지 마세요. 재무제표 만드실 때 세금 절감과 자금 조달은 상충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대표님께서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자금 조달을 우선한 재무제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당장 확인하셔야 될 거는 최근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낮지 않은지 자본 잠식이 있진 않은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처음부터 한도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. 너무 세금을 줄이다 보면 대표님들 간과하시는 자본 잠식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도 철저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인증서를 준비했는가입니다.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재무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재무적인 요소, 즉 이 회사를 지원해줄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. 인증서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어요. 대표님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특허, 연구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.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대표님들은 이미 특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고 또는 이 기술이 나라에서도 좀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기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세요. 근데 대표님들께서 바쁘신 것도 있고 아니 어차피 내가 쓸 건데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거 있어? 하시면서 회사 돈으로만 기술 개발하시는 대표님들 많습니다. 그래도 상관없죠. 훌륭하셔요.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 기술이 객관적으로 좋은 기술인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합니다. 그래야 기관에서도 또는 이 기술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기술은 어느 기관에서 좋다고 했으니 이 기술은 충분히 투자할 또는 이 회사를 지원해줄 이유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증이 특허나 아니면 이 회사는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하는 회사다, 벤처 인증이나 또는 이노비즈, 메인비즈 등이 있습니다. 이런 인증을 잘 준비를 하시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보다 더 높게 금리는 더 낮게 받으실 수 있고요. 이 부분이 잘 준비되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사실 무상 지원금까지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솔직히
없는 기술인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반대예요. 그거는 사실 전후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다니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기술이고 충분히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셔가지고, 그래서 대표님들 인증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받아 놓으시면 인증서 하나가 금리 1% 이상 바꿀 수 있거든요. 5억에 1%면 매년 500만 원을 아낄 수 있고요. 4년 동안 2천만 원 아낄 수 있고, 뭐 10억이면은 1,000만 원 아낄 수 있고, 인증서 하나가 금리에 있어서는 큰 효과로 작용이 됩니다. 그래서 단계별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을 했다 하면은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연구소를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. 특별한 기술을 좀 가질 예정이다 하면 특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어떤 순서를, 어떤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지가 좀 헷갈리신다면은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어떤 순서로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 동네의 방향을 볼 수 있잖아요, 대표님. 되게 뻔합니다. AI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,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관리해드리는 대표님이 중장비의 이제 발판을, 금속 스텝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. 포크레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발판이다 보니까 탱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방산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었어요. 그래서 부품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니고요. 타겟과 기술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. 업종 자체가 변경이 된 것도 아닌데 집중을 이제 방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기술들을 조금씩 개발을 시작을 하셨고 벤처 인증을 받으셔서 지금은 지원금까지 받은 상태이십니다.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금속 가공 기술을 이제 방산으로 리포지셔닝을 한 거죠. 하지만 이름을 바꿨다고 기술이 바뀌지는 않죠. 대신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과 그런 부분들은 바뀌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망업종으로 바뀌는 순간 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, 금리도 달라지고 추가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서 맨날 뉴스를 막 보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, 사실 대표님들 이미 뉴스 많이 보고 계세요. 근데 보실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나?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? 근데 이게 대표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저랑 만나야 제가 이거를 구체화 시켜드릴 수 있지, 제가 처음부터 대표님 AI 넣으셔야죠, 대표님 방산 가셔야죠, 이렇게 된다고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. 대표님들께서 두루뭉실 하더라도 방향성이 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찾아봐 드릴 수 있어요. 어떤 성공 사례가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제가 같이 분석을 해드리거든요. 근데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, 어떤 업계에서 50년, 100년 하신 분이 와도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. 내가 AI 쓸 수 있는지, 아니면 앞으로 유망업종, 국가에서 지정하는 유망업종 등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요즘 반도체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엮여 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 또는 다른 전문가를 만나도 훨씬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내용을 제가 좀 모아봤고요. 2% 금리를 받으신 대표님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죠. 제가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본 경험이 없었다면 이 부분들은 뻔하다, 무슨 이거 나도 알아 라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,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적용을 해서 그렇게 혜택을 보시는 부분까지 저는 그런 전반적인 그 흐름을 같이 해보다 보니 대표님들께서 금리를 낮게 받으시면은 결국 놓치지 않는 구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. 재무제표 관리하시고요. 인증 준비하시고요. 산업흐름 읽고 우리 회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
본인 상황에서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제가 댓글에 상담하실 수 있게끔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대표님이 계시면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저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대표님들이 있으시거든요. 진짜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들은 정말 제가 같이 좀 그 여정을 하고 싶은데 좀 그런 분들 찾기 위해서 다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똑똑한 형 팀장이었습니다.